식물의 호흡과 과합성 산물의 이용 봅시다. 식물의 호흡. 동물은 당연히 호흡을 하죠. 근데 식물도 뭐랍니까? 호흡을 합니다. 알겠어요? 과합성도 하지만 호흡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만 하고? 호흡만 하고, 식물은 과합성과 호흡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양분을 분해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숨을 쉬는 기체 교환은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호흡은 이 산소와 영양소를 결합시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할 때는 식물도 똑같이 동물하고 동일하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갖다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였어요? 과합성이었잖아요. 이 과합성 과정을 그대로 거꾸로 해주면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노폐물에 해당이 돼요. 노폐물.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과합성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엽록체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엽록체는 누구만 있겠어요? 식물만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세포 있잖아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유전자는 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반은 엄마, 반은 아빠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아빠는 미토콘드리아를 줄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자 모계 유전 확인을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을 해요. 왜?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다. 나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러분들 과합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낮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에 구분 없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항상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요소 보면은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당연히 포도당, 광합성의 결과 생성되는 양분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에 필요한 양분을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죠.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걸 갖다 호흡에 사용되기 때문에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줘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산소는 반드시 필요하죠. 과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족하면 입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요 두 개는 노폐물인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발생을 시켜서 식물의 과합성에 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남는 건 어떻게 돼요? 기공을 통해서 방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대부분은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나머지는 생장, 번식 등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는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화학에너지로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호흡에 보면은 결과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지시약은 뭐냐면 석회수예요. 석회수. 근데 석회수가 뭐의 수용액이냐면 수산화칼슘이에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이에요.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예, 석회수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이 수산화칼슘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앙금 할 때 배웠죠? 흰색 앙금. 그죠? 흰색 앙금 뭐 염화은, 탄산칼슘, 그다음에는 탄산바륨, 황산칼슘, 황산바륨 이렇게 해서 5개 외웠었잖아요. 그쵸? 그때 만들어지는 그 물질이에요. 요거하고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산칼슘이 생성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뿌옇게 흐려져요. 앞에서 배운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하고 물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한 부분에서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석회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검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기체 교환 봅시다. 식물의 기체 교환은 일단은 낮에는 뭐가 다 일어나요? 광합성하고 호흡이 다 일어나죠. 광합성하고 호흡이 다 일어나요. 근데 밤 시간에는 뭐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요. 그래서 낮 시간에 보면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리고 호흡 과정에서 일부 갔다가 산소를 쓰고 남는 거는 밖으로 배출해요. 그 다음에 산소를 갖다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배출하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흡수를 해서 광합성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낮 시간에는 어찌됐든 간에 빛이 강하기 때문에 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많아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광합성량이 더 많다는 소리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어떻다? 많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중요해요. 모두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부족한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CO2를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CO2를 흡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CO2를 방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갖다가 호흡으로 광합성에 써버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방출량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산소를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훨씬 많고 산소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산소는 뭐가 더 많아요? 방출량하고 흡수량을 보면은 누가 더 많아?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니까 방출량이 더 많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방출량하고 흡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네. 그 다음에는 밤 시간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체 교환만 일어나게 돼요. 아예 빛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광합성량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두 방출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화분이 집에 방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좋은 게 식물도 호흡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요. 너무 화분이 너무 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산소증, 너무 과호흡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서 막 방에 막 화분이 막 열 몇 개 있고 이러면 안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합성하고 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과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거꾸로 양분을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합성은 에너지 저장, 에너지가 바뀌는 차원에서 보면은 빛 에너지를 갖다가 포도당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바꿔내고요. 호흡은 이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고등부 가서는 뭐라고 배우냐면은 ATP라고 배워요. 이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과합성하고 호흡은 정확하게 반대 반응에 해당이 돼요.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 그러니까 누구? 식물 세포에서만.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는 동물, 식물이 다 되는 거죠. 일어나는 시기는 얘는 과합성은 낮에만, 호흡은 낮이나 밤이나 다 일어납니다. 기체 출입은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얘는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고, 양분,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고 얘는 양분을 분해를 합니다. 자, 에너지 관계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과합성 산물을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보면은 과합성을 하고서 맨 처음에는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포도당을 입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물에 녹지 않는 뭐의 형태로 바꿔요? 녹말의 형태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을 해놔요. 이러다가 밤이 되면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운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수액 있잖아요. 나무 수액.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 고로쇠라고? 고로쇠? 들어는 봤나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고로쇠 물이 나무 수액이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맛이 달아. 물인데 달아요. 그 여러분들 나무 수액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먹는 기호식품 있어요. 뭐 있어? 팬케이크 먹을 때 뭐 뿌려 먹어요?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아니 그게 사탕 단풍나무 수액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단풍국이라고 하는 캐나다가 전 세계 메이플 시럽의 최대 생산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풍나무 수액을 모아요. 그럼 원래 수액은 묽잖아요. 이거를 증발시켜서 약간 꾸덕하게 만들어 놓은 게 메이플 시럽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합성 산물의 이용은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된 양분은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또는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왜? 나무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굵어지고. 그렇죠? 식물도 자라니까. 그래서 과합성 산물의 저장은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고, 남는 양분은 열매나 뿌리나 줄기 등의 녹말이나 지방 또는 단백질의 형태로 다 저장이 일어나게 돼요. 녹말로 많이 저장하는 거 감자, 고구마, 벼, 보리 등의 곡식류 같은 경우에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구마는 뭐에 저장하는 거예요? 고구마 뭐야? 뿌리야, 줄기야? 고구마. 고구마 뭐예요? 뿌리예요. 감자는 줄기예요. 뿌리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설탕으로 저장하는 거 사탕수수, 사탕무, 그 다음에 사탕 단풍나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메이플 시럽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양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파 익히면 맛이 어떻게 돼요? 달죠? 매운맛이 사라지게 되니까. 양파 오래 볶으면 갈색으로 변한 거 이제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설탕을 오랫동안 볶게 되면 당류를 카라멜화 돼요. 그 다음에는 붓꽃, 과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로 저장이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콩, 그 다음에는 밀, 그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건 땅콩이나 깨. 그래서 기름 짜잖아요. 그렇죠? 기름 짤 수 있는 거 뭐 해바라기 씨,
포도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름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에 낮 시간에 포도당이 생성이 되면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요.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가요. 뭘 따라서? 물관을 따라서. 알겠죠? 그러니까 물의 이동 방향은 아래에서 위에요. 양분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위에서 아래예요. 체관은 밖에, 물관은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양분을 분해해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합성 산물을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각 부분에 많이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37부터 137페이지부터 일단 141까지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보자. 자, A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죠.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비대에너지, 호흡 과정이죠. 그럼 B는 비대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물, 여기서 이산화탄소,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양분 생성이 아니라 에너지 생성이 답입니다. 3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호흡이죠. 그 다음에 4번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나타냈다.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죠. 낮에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에 보면 이산화탄소만 흡수되고 산소만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산소 흡수해요, 안 해요? 해요. 알겠어요? 이산화탄소 방출해요, 안 해요? 해요. 알겠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으로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많아요? 아침, 저녁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죠. 그 다음, 아침하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은 빛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뜰 때, 새벽녘, 초저녁에는 둘이 거의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밤에는 뭐가?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밤에는 뭐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죠. 새벽하고 초저녁에는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아침하고 저녁에 보면은요,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외관상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흡수한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를 그대로 호흡에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광합성에다 사용을 하니까 밖에서 봤었을 때 기체가 전혀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뒤에 5번은 자, 빛이 있을 때 호흡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다 일어나죠. 항상. 네. 항상 얘는 뭐예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 흡수하는 기체는 CO2, 방출하는 기체는 산소, 에너지. 다음에 얘는 흡수하는 기체는 산소, 방출하는 기체 CO2, 에너지 뭐예요? 발생이죠. 발생. 네. 발생 또는 방출. 네. 자, 그다음 6번은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됐다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이 돼서 밤에 뭘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은 포도당이죠. 그죠? 네. 그 다음 8번은 3번입니다. 네.
다음에 탐구 체크. 자, 보자. 이거는 과합성과 호흡에서 기체 교환. A, B, C, D의 똑같은 양의 초록색 BTB. 초록색의 BTB니까 뭐예요? 액성이? 중성이에요. 근데 B에만 입김을 불어넣으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요? 입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액성이 산성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만 색깔이 뭘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C와 D에 검정만을 놓고 여기서 보면은 C는 광합성을 할 거고 D는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랑 색깔이 같아지겠어? B하고 D하고는 색깔이 똑같겠죠. 이거는 내가 넣어준 거고 얘는 호흡으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죠?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하면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졌으니까 염기성이 되니까 무슨 색깔로 바뀌겠어요? 청색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A는 초록색, B 노란색, C 파란색, D 노란색 이렇게 나타난 게 여기에 얘가 두 개가 노란색으로 바뀐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고 호흡의 결과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1번은 초록색 BTB 용액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금붕어를 넣고 입구를 막은 후에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면은 금붕어가 뭘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시키겠죠. 그쵸? 그래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 초록색 BTB에다 검정말을 넣고 입구를 막은 후에 BTB 용액의 색깔을 관찰했다. 그럼 과합성을 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할 테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2는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은 다음에 3개의 시험관에 같은 양씩 나눠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착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뒀어요. 그러면은 얘는 뭘 하겠어요? 광합성을 할 거고 얘는 호흡을 할 거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그럼 색깔 변화가 얘는 그냥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얘는 호흡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노란색. 더 진해질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광합성을 했으니까 초록색으로 바뀌거나 또 더 많이 하면은 청색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호흡만 일어나는 시험관이 몇 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이유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죠. 결국에. 근데 만약에 이게요. 자, 142페이지 내신 콕콕 실력 체크 저기 과제한 거 맞춰봅시다. 1번은 1, 네. 2번은 5, 6, 8, 3번에 4, 4번에 2,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5, 11에 4, 12에 4, 13에 4, 14에 3, 15에 1, 16에 4, 그 다음에 17번 보자. 서술형 체크. 자, 2개의 페트병을 준비해서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2 페트병을 밀봉을 해서 암실에 보관을 했다. 그러니까 암실에 보관을 해놓은 이유는 과합성 못하고 뭐만 하게 바꾸는 거예요? 호흡만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놓은 거죠. 자, 다음날 페트병 속에 공기를 서클스에 통과를 시켰더니만 뿌려지게 한 거는 A가 되겠죠. 그죠? 시금치를 넣어놓은 페트병에 해당이 될 거고, 이거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빛이 없어서 시금치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뭐만 해서? 호흡만 해서, 그쵸? CO2를 방출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그림과 같이 밀폐된 유리 종이에 쥐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쥐만 넣었을 때보다 식물과 쥐를 함께 넣었을 때 쥐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다. 그 까닭은 결국에는 요 식물과 쥐를 함께 넣은 경우 쥐의 호흡으로
발생한 CO2를 식물이 뭐에 활용해서? 광합성에 활용을 해서 산소를 방출하니까 이 산소를 이용해서 쥐가 호흡을 할 수 있다. 호흡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19번. 과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의 전환과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최초 산물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 뭐로 됩니까? 녹말이 되고요. 녹말이 이동을 할 때는 설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B와 C의 형태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예. 녹말하고 설탕하고 둘 다 뭐예요? 당이에요. 당인데 좀 더 자세히 구분해 주면은 녹말은 다당류라고 하고요.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설탕이나 엿당 같은 당은 뭐라고 하냐면 설탕은 이당류라고 해요. 이당류라고 하고 얘는 물에 잘 녹는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 단당류하고 이당류는요 직접 맛을 보면 맛이 달아요. 설탕 달죠? 그죠? 그리고 엿당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엿이에요. 엿. 엿도 달죠? 그죠? 근데 녹말은 안 달죠? 오래 씹어서 분해가 돼야지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밥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녹말이 분해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녹말 같은 경우는 단맛이 없다. 예, 다음 설탕 같은 이당류는 단맛이 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고난도 만점 체크는 자,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5번입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자, 없으면 뒤에 모아 단어 체크. 자, 모아 단어 체크. 자, 1번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5번, 3번에 3, 4번에 5, 5번에 2, 6번에 5, 7번에 5,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5, 11에 1, 12에 4, 13에 4, 14에 1, 15에 5, 16에 3, 17에 3, 18에 5, 19에 3, 20에 2, 그 다음에 21번 보자. 그림은 과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요. 이 실험에서 전등과 물풀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전등하고 물풀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풀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조사한 결과 봤더니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포수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났다. 예.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아이고, 어디 갔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빛이 비치는 곳에
5시간 동안 놓아둔 후 눈금 실린더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비교를 했었더니 나의 물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얘는 입이 없고 얘는 입이 있잖아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증산작용이 일어난 거고, 이 증산작용은 식물의 입에서 일어난다.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낮과 밤에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에는 차이가 있다. 낮 시기에 식물의 과합성량하고 호흡량은 누가 더 많습니까? 낮에는 과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낮 시기에 식물의 입에서 일어나는 기체 출입에 대해서 1의 답과 연관지어서 서술을 하시오. 자, 낮 시간에는 뭐가 뭐보다 더 많아요? 과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아.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기체 출입이 나타난다.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